안녕하세요, 찬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워십, 왕초보 강좌, 장갑 구조와 조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고폭탄 관통력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뭐 자기 주포 구경의 6분의 1을 곱하면 간단하게 계산이 된다. 독일 전함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철갑탄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고폭탄은 그러니까 일관되게 그렇게 간단한 계산식을 쓰면 계산이 됐어요. 하지만 철갑탄은 조금 복잡합니다. 철갑탄 같은 경우는 일단 거리랑 각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크룹 값이라고 불리는 그 관통 보정이 존재를 해서 그게 또 함선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폭탄처럼 일관된 계산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아마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일단 그 각도에 영향을 받는 측면에서 도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폭탄 같은 경우에는 도탄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그냥 되는데, 이 철갑탄 같은 경우에는 쐈을 때 비관통, 그러니까 장갑을 못 뚫는 경우뿐만 아니라 장갑이 튕겨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먼저 도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탄은 이제 입사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0도에서 90도까지 이제 그 구간이 3개가 나뉩니다. 먼저 0도에서 30도 구간을 이제 보통 절대 도탄각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도탄이 나는 구간이 있어요. 네, 0도에서 30도. 또 예외로 이제 미국 순양함의 8인치 포탄은 0도에서 22.5도가 이제 절대 도탄각이에요. 무조건 도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포탄이 만약에 이렇게 날아온다고 했을 때 요 이루는 각이 30도보다 적다. 뭐 미국 순양함 8인치의 경우에 22.5도보다 적다 하면은 도탄이 일어나는 거죠. 무조건. 네. 관통을 할 수 있건 없건 무조건 도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이 이제 30도에서 45도 구간. 미국 순양함 8인치 같은 경우에는 22.5도에서 30도 구간. 요거는 도탄이 관통력에 따라서 발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구간이에요. 그쵸? 네. 관통을 할 수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관통을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튕겨 나가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구간이 45도에서 90도 구간. 미국 순양함 8인치 같은 경우에는 30도에서 90도 구간이죠. 이거는 도탄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각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장갑을 못 뚫으면 비관통인 거고, 뚫을 수 있으면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죠. 관통이나 과관통으로. 그쵸? 이렇게 0도에 30도, 30도에 45도, 45에도 90도. 이 세 개로 나뉘고, 45도 이하에서는 도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도 이하에서는 무조건 도탄이 된다. 네, 미국 순양함은 좀 다르고. 그래서 선수를 보이는 상대한테 철갑탄을 쏘게 되면 도탄이 많이 나는 이유가, 이 입사각이 30도보다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탄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각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철갑탄 관통력 계산식이 복잡하댔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자기가 주로 모는 그 함선에 철갑탄 관통력을 좀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뭐 거리별로 외울 순 없으니까 한 5km랑 10km 정도는 아시는 게 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아느냐? 인게임에서 제공을 하냐 하면 제공을 안 해요. 그냥 보면은 철갑탄 데미지나 나오죠. 그쵸? 네, 딱히 뭐 옆에서 자세히 봐도 그 탄속 같은 경우 나오고 그러는데, 딱히 관통력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워십이 불친절한 게임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데, 유저가 따로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링크를 달아드리긴 할 텐데, 구글에서 아머 페네트레이션 커브스 해가지고 관통 곡선을 검색하시면, 물론 월드 오브 워십 같이 쳐서 검색하시면 그래프가 여러 개 막 나오거든요. 그럼 자기가 해당하는 함선의 그래프를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리별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네,
펜사콜라 같은 경우를 제가 예로 들어보면, 펜사콜라는 5km 거리에서는 관통력이 320mm까지 뚫을 수 있어요. 고폭탄이랑 계산이 확실히 다른 걸 딱 느끼시죠? 고폭탄은 어때요? 203이니까 나는 곱하기 6분의 1 하면은 33mm 정도 뚫을 수 있구나, 이게 되는데, 철갑탄은 다 달라요, 계산이. 그래서 이미 계산된 걸 우리가 참고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펜사콜라는 5km 거리에서는 320까지 뚫을 수 있고, 네, 10km 거리에서는 220까지 뚫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각도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각도는 뭐 도탄만 고려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학교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 배우잖아요. 그쵸? 정사각형 하나 그려보시면 정사각형의 한 변이 더 길어요? 아니면은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더 길어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이 더 길죠. 그쵸? 정사각형 뭐 1인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은 길이가 1이지만 한 변이, 그쵸?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예요? 루트 2니까 1.4잖아요. 1.414니까. 그쵸? 늘어났죠. 0.414가 늘어났잖아요. 장갑 똑같습니다. 만약에 입사각이 45도라고 하면 어때요? 장갑이 만약 1이라고 하면은 1의 관통력만 있으면 뚫리지만 45도로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입사각이 1.414를 넘는 관통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들어오는 각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관통력이 좀 더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펜사콜라가 10km 거리에서 220의 관통력을 갖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 한 45도 각도로 날아온다고 했을 때는 70% 정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한 뭐 150 정도? 그 정도로 관통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함선의 거리별 관통력에는 90도인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쵸? 바로 수직으로 날아오는 것만 전제해서 값을 구했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할 때는 좀 그 각도를 고려해서, 입사 각도를 고려하면 장갑 뚫을 수 있는 관통력이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근거리에서야 관통 가능 장갑 그대로 쓰면 되겠죠. 왜? 수직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거리에서는. 그쵸? 입사각이 거의 수직이기 때문에 옆구리 까고 있다고 했을 때 그냥 그대로 그 관통력 계산식을 쓰면 되겠죠. 근데 뭐 이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 하면은 아무래도 포물선을 그리게 되니까 그 입사각의 영향 때문에 딱 그 90도일 때 관통력보다 좀 관통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줄어들어도 되게 세죠. 의외로 150mm면 10km에서, 그쵸? 5km 거리에서는 320, 세죠. 딱 이렇게 말하면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고폭탄만 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왜? 딱 보시면 펜사콜라 같은 경우에는 요 고폭탄이 2800 맥시멈 데미지가, 철갑탄은 4600이죠. 거의 2000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철갑탄으로 관통할 수 있으면 고폭탄보다도 철갑탄을 쓰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이거와 연관돼서 우리가 흔히 초보분들한테는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구축으로 순양을 상대할 때, 또 구축으로 전함을 상대할 땐 고폭을 쓰세요. 또 뭐 순양으로 전함을 상대할 땐 고폭을 쓰세요, 이렇게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좀 더 이제 높은 레벨로 가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순양이나 구축도 자기의 주포 스펙, 또 상대와의 거리에 따라서 철갑탄을 쓰는 게 더 효과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펜사콜라가 만날 수 있는 상위 티어 전함, 뭐 아이오와 장갑구조 보면 어때요? 38, 25, 19, 32, 32, 38 막 이렇게 나오죠? 어때요? 아까 펜사콜라 5km 거리에선 320, 10km 거리에선 표기상으로는 22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 아이오와를 철갑으로 혼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관통력이 담보가 된다 하면은 철갑을 쓰는 게 훨씬 이득인 거예요. 그쵸. 보통 아머벨트가 두꺼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부 쪽을 철갑으로 빡 때려버리면 데미지가 팍팍 박히는 거죠. 그쵸. 구축도 마찬가지예요. 구축도 아키즈키를 한번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아키즈키가 여기 있죠. 아키즈키 같은 경우에는 5km 거리일 때 관통력이 90mm예요. 90mm.
10km 거리일 때는 40mm죠. 뭐 10km 거리일 때 뭐 입사각 대충 고려하면 깎는다고 했을 때도 28mm 정도 나오죠. 그런다고 했을 때 한번 야마토를 상대한다고 해볼게요. 아우, 아키즈키로 야마토한테 철갑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막 고민하지만 들어가요. 왜? 자, 볼게요. 야마토가 장갑 구조가 야마토가 전부 두꺼운 게 아니에요. 19mm 박히죠? 10km 밖에서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5km 거리면 당연히 바뀌겠죠. 관통력이 90이니까 32, 그쵸? 5km 거리는 당연히 바뀌는 거죠. 팍팍팍 바뀌는 거죠. 그리고 10km에서 입사가 고려한다고 했을 때도 아무리 디메리트를 줘도 28mm 정도니까 충분히 바뀌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처럼 설사 구축일지라도 전함 상대로 철갑 썼을 때 데미지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쵸? 순양 상대로는 마찬가지고요. 그쵸? 그러니까 물론 이게 입사각이 이상한 막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을 때 당연히 그 도탄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입사각과 거리를 고려해서 내 철갑이 효과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입사각과 거리다 하면은 순양이나 구축일지언정 자기보다 윗 한 급을 상대할 때 철갑을 쓰는 게 나은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럼 역으로 전함의 경우에 자신의 주포의 관통력이 상대를 뚫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뭐 노스캐롤라이나로 야마토가 딱 선수를 들이밀고 올 때, 함수를 들이밀고 오면 어때요? 뚫을 수 없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히 고폭을 써야 되는 거죠. 왜? 장갑 두께가 너무 두껍다. 내 관통력 부족하다. 또 도탄각. 함수를 보이고 있으면은 도탄이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입사각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철갑으로 공략할 수 없다 하면은 과감히 고폭을 써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고폭탄과 철갑의 롤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장갑 구조와 자신의 관통력을 딱 계산을 하셔서 철갑을 쓸 때는 과감히 쓰시는 게 그 데미지 향상, 상대에게 줄 수 있는 피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철갑탄 얘기를 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시타델입니다. 시타델. 네, 시타델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철갑탄을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집중 방어 구획을 노려가지고 상대에게 100% 데미지, 자기가 가진 그 포탄 데미지에 맥시멈을 주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주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시타델을 노릴 때 철갑을 쓰죠. 네, 물론 장갑이 얇은 경우에는 고폭탄으로도 충분히 시타델을 뚫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만 그건 잘 드무니까, 그죠? 철갑탄을 보통 노리는데 시타델이 어디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시타델 일단 집중 방어 구획이 어디랬어요? 탄약고나 기관부 쪽, 그러니까 엔진 쪽이랬죠. 그래서 배의 대충 중간에 위치합니다. 암호로 보면 한 요정도죠. 함체 중앙에 이렇게 위치를 해요. 네, 여기 시타델 아머벨트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쪽이 시타델인 거예요. 지금 이 아머벨트가 있는 쪽이.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대략 100일의 절반가량인데 한 이 정도 되겠죠. 뭐 여기 포탑 밑에도 있으니까. 여기 탄약고고 요 연돌 이 굴뚝 밑에 있는 쪽이 기관부겠죠. 그러니까 이쪽을 노리게 되면은 시타델을 공략할 수 있게 되면서 어때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은 연돌 아래쪽 헐수선, 그러니까 배와 이 해수면이 만난 지점을 노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쪽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된데 선으로 칠하자면 여기를 노리는 게 일반적이죠. 그쵸? 근데 보통은 설수선보다 한 1mm 정도 위에를 쏘세요. 너무 바다에다 쏘면은 물에 박히니까. 그리고 그 보정이 들어가는데 너무 헐수선에다 딱 맞춰 쏘지 말고 헐수선 약간 위에다 쏘시는 게 보정받는데 좀 유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 헐수선 기준으로 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돌 아래 이 헐수선을 노리는 게 시타델을 공격하는데 좋다. 그래서 시타델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100% 데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자, 시타델도 과관통 판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냥 10% 데미지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장갑이 얇은 함성 같은 경우에는 과관통도 나요. 시타델을 노렸는데 그럼 시타델을 뚫고 지나가서 탄이 나간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시타델 판정이 뜨는 게 아니라 그냥 과관통 판정, 일반적인 과관통 판정이 뜬다는 거 그거 주의하십시오.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야마토나 이런 전함 같은 경우에는 주장갑 벨트, 시타델 암호 벨트가 두꺼워요. 410 이렇습니다. 되게 두껍죠? 이럴 땐 어때요? 자신의 주포의 관통력이 상대의 시타델을 뚫기 부족하다면은 다른 곳을 노리는 게 나아요. 내가 관통력이 410이 안 되는데 여기 노려봤자 다 비관통, 도탄 이런 거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위쪽을 쏘는 게 안정적으로 관통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으니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뭐 시타델에 집착하지 마세요. 뚫을 수 없을 때 내가 상대의 시타델을 노릴 수 없다. 예를 들어 순양으로 전함 시타델 뚫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물론 뚫을 수 있습니다. 근거리이고 옆구리를 예쁘게 까고 있다 이러면 뚫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잘 오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자신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 장갑을 딱 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너무 시타델에 집착하지 마세요. 네. 네. 물론 자신의 주포 관통력이 충분하고 이럴 때는 시타델 노리시는 게 낫죠. 전함으로 순양함을 때린다 할 때 이럴 때는. 자, 그리고 이제 워십에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철갑탄을 얘기하면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오버매치라는 거예요. 오버매치. 오버매치 같은 경우에는 고폭탄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철갑탄에 적용이 돼요. 철갑탄 식이 되게 복잡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버매치는 간단합니다. 오버매치가 뭐냐? 각도, 거리 상관없이 내가 쏜 철갑탄이 상대의 장갑을 무조건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무조건 관통 아니면 과관통이 뜨는 겁니다. 좋죠. 근데 이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포 구경에서 14.3으로 나누면 돼요. 네. 14.3으로 나누게 되면 오버매치 무조건 뚫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 수치가 나와요. 야마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460이잖아요. 460을 14.3으로 나누게 되면 대략 32점 얼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32mm의 장갑은 각도, 거리 상관없이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게임에서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몬타나라는 동티어 전함이 있잖아요. 몬타나가 야마토를 상대할 때 헤드온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몬타나의 함수 장갑은 32죠. 아까 야마토 오버매치가 얼마였어요? 460 나누기 14.3 하면 32죠. 그러니까 몬타나가 헤드온을 해도 야마토는 그냥 뚫어버리는 거죠. 헤드온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네. 이 전면부 장갑이 32이기 때문에 몬타나가 살아보겠다고 헤드온을 해서, 왜냐면 헤드온을 하게 되면 도탄 날 확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 헤드온을 선택하잖아요. 대전함 할 때. 야마토는 오버매치 값이 32mm이기 때문에 오버매치는 각도랑 상관없이, 거리랑 상관없이 장갑을 그냥 뚫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데미지가 팍팍 박히는 거죠. 네. 그래서 몬타나의 대전함 능력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오버매치 값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어디서 적용이 되냐면 전함 같은 경우에는 오버매치 값이 크겠죠. 크니까 순양함이 헤드온을 하게 됐을 때 오버매치 값을 통해서 도탄각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상대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순양함 함수 장갑이 상대 전함의 오버매치 값을 무시할 수 있냐 아니냐, 이거에 내가 상대 전함을 상대할 때 헤드온을 해서 충분히 도탄을 낼 수 있냐 아니냐, 이걸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도탄 낼 수 없다, 도망가야죠. 그쵸? 근데 상대 전함의 오버매치 값이 내 함수 장갑보다 낮다, 그러면 어때요? 딱 함수를 막 들이밀고 있으면 철갑탄이 날라와도 도탄을 막 낼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철갑탄에는 오버매치 값이 있는데 요거는 자기 주포 구경에 14.3을 나누면 거리나 각도 상관없이 상대의 장갑을 뚫어버릴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막는 입장, 그러니까 함수 헤드온 하고 있는 입장, 또 헤드온한 상대를 노리는 입장, 둘 다 고려를 해야겠죠. 오버매치 값을. 네. 제가 뭐 게임 설명하느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너무 자세하게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치를 다 외울 순 없습니다. 저도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접근하세요. 네. 이제 보통 워십 뭐 저처럼 여러 함선 다 타시는 분도 있지만 주로 본인이 많이 타는 함선은 정해져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배의 스펙, 또 내가 주로 상대하는 함선의 스펙을 좀 여유롭게 네, 파악하는 것도 게임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항구에서 그냥 이렇게 배들 감상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재밌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들 그냥 이렇게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장갑 구조도 보고 장갑이 뭐 이렇게 생겼구나, 뭐 얘 주포는 뭐 어떻네 이러면서 스펙을 확인하면서 배를 감상하는 것도 워십을 즐기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좀 여유롭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막 우리 학창시절에 공부하듯이 막 이렇게 파지 않으셔도 됩니다. 워십은 기본적으로 즐거운 게임이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